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영어에서 영어를 가리키고 있는 범쌤입니다. 요즘 저와 함께 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명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셨나요? 명사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나 혹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명사들은 셀 수 있는 명사라면 하나면 꼭 앞에 어를 붙이고, 여러 개라면 명사에다 s를 붙여야 된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저와 함께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소년이라면 꼭 a boy라고 해야 하고, 여러 명의 소년이라면은 boys라고 s를 꼭 붙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아주 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꼭 고치셔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요. 세상에는 셀 수 있는 명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도 있는 반면에 셀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배워볼 텐데요. 저와 함께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까지 수업했었던 명사들은 제가 일부러 셀 수 있는 명사들 위주로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자동차, car, 하나면 a car, 여러 개면 cars 이렇게, 버스가 한 대면 a bus, 여러 대면 buses 이런 식으로 제가 버스에는 s가 안 붙고 es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국엔 es가 붙는 것도 셀 수 있는 명사인 거예요. 버스 같은 것도 그런 셀 수 있는 명사들 앞에는 이렇게 숫자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wo buses, three babies, four students 이런 식으로 다 셀 수가 있는 명사들 뒤에 이렇게 s를 붙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세상의 물건들이나 사물 중에는 셀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한국어에서는 쓸 수 있지만 영어에는 쓸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주의 깊게 배우셔야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에서도 못 세는 건 영어에서도 못 세는 거니까 공통적인 것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물이 있습니다. 물. 물은 영어로 뭐죠? water죠, water. water는 우리나라 말로도 셀 수 없잖아요. 물을 하나, 둘, 이렇게 물 하나, 물 둘,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병에 담겨 있는 물 말고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하나, 둘 셀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ater에는 앞에 어를 붙이거나 혹은 water에 s가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a water 이렇게 쓰지 않고 waters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차가워라고 영어로 하려면 water is cold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ater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water가 하나더라도 앞에 어를 붙이지 않고 혹은 여러 개처럼 보이더라도 s를 붙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water is col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ater처럼 액체류들은 전부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water처럼 이렇게 액체로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앞에 어를 쓴다거나 끝에 s를 붙일 수 없는 셀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스도 마찬가지인데 주스도 물처럼 셀 수가 없으니까 야, 주스는 달콤해 라고 영어로 하려면 juice is sweet라고 하시면 주스는 달콤한 상태이다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해서 상태라고 나타냈으니까 주스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 sweet 달콤한 상태이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스 앞에는 어를 붙이거나 주스에 s를 붙이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당연히 이런 물 말고 이런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체도 당연히 셀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말도 공기 하나, 공기 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공기가 정말로 깨끗하다 이걸 영어로 하려면 깨끗하다는 거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영어로는 clean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기는 영어로 air입니다. air R 사운드가 역시 뒤에 있으니까 air 이렇게 R 사운드를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air is clean 하면 공기가 진짜로 clean
깨끗한 상태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air처럼 이런 기체도 역시나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s가 붙지 않는 이런 공기, air라든지 water, juice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상식으로도 당연히 못 세는 것처럼 상상이 되니까 쓰기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당연히 셀 수 있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셀 수 없다고 분류해 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의 상식의 틀을 정말로 왕장장 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걸 왜 못 세나요? 라고 많은 질문을 받는 단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빵입니다. 빵. 빵은 영어로 bread라고 하죠. bread라고 하는데 빵을 영어로는 셀 수 없는 단어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bread에 어가 붙지 않고 s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빵이 부드럽다라고 영어로 하려면 부드럽다라는 게 soft라고 하니까 bread is soft가 돼요. 그래서 bread 앞에 어라든지 s가 안 붙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늘 빵을 왜 못 세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는데 영어의 개념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된 물건들을 못 세는 단어에 많이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빵도 식빵처럼 이렇게 자르기 전에는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뭔가 덩어리진 아이들은 못 세는 걸로 명사를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 단어에도 역시 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bread is soft라고 하시면 빵은 부드러워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혼란을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에요. 돈은 영어로 money라고 하는데 money도 우리 상식으로는 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지폐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런 동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그냥 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money 앞에는 어라든지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좋아 라고 영어로 하게 되면 money is good 이라고 하지 money is good 이라고 하거나 money is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oney는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너무 작아서 세기 힘든 이런 가루라든지 아니면 곡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못 세는 단어에 해당해요. 그래서 쌀은 영어로 rice라고 합니다. rice가 쌀인데 쌀도 이렇게 가루처럼 알갱이가 작잖아요.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은 못 세는 거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쌀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중요하다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중요하다는 단어는 important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단어가 중요해. important라는 단어가. 그래서 important라는 단어가 중요해라는 뜻인데 쌀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만들면 rice is important가 되죠. important라고 하면 쌀은 정말로 중요해 라는 문장이 되고 쌀 앞에도 역시나 a rice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rice라는 쌀 같은 곡물도 셀 수 없는 단어에 포함되니까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해서 뭔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아버리면 물이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얼음이나 버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은 영어로 ice고 버터는 영어로도 butter인데 ice라든지 butter 같은 단어들은 셀 수 없는 단어에 포함돼요. 그래서 얼음 좀 줘봐라고 할 때는 그래서 give me some ice 이래서 그냥 ice라고 쓰지 ice가 여러 개라고 s를 붙이지 않거든요.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버터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 I like butter 라고 하지 I like butters 이렇게 s를 붙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왠지 버터도 이렇게 뭔가 냉장고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만져지고 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런 얼음이라든지 이런 버터류들도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s를 붙이시면 안 돼요. 여러 개라도.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영어의 기준으로 바라본 명사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린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거 못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식과는 조금 다른 단어가 뭐 있냐면 고기가 있어요. 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영어로 meat라고 하는데 고기도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나 셀 수 없는 단어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meat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s를 붙이거나 하지 않거든요. 고기가 있는데 되게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기가 되게 신선하다라는 문장을 만들 때, 그래서 신선하다는 단어는 fresh거든요. fresh 하면 신선하다라는 뜻이니까 고기가 신선해라고 하면 meat is fresh라고 해서 meat에다가 어나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루라든지 덩어리, 액체, 기체 이런 거를 셀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 몇 개를 낼 테니까요. 그 연습을 해보면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내가 스스로 익혀나가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해야 늡니다. 해야 늘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꼭 해야만 영어가 느니까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드릴 테니 한번 영작을 해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설탕은 달콤해를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설탕이라는 단어는 이미 한국어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단어라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영어로 sugar라고 합니다. sugar. 그래서 sugar 하시면 설탕인데 달콤하다는 아까 배웠죠? sweet라고 해서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sugar is sweet가 되죠. 그래서 sugar가 어때? sweet한 상태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나 s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셀 수 있는 명사를 할 때보다 오히려 이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여러 개라고 s를 붙이지 않는 게 이상할 뿐 영어를 쓸 때는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죠. 왜냐면 굳이 어나 s를 안 붙여도 되니까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시간은 중요해. 아주 소중한 거야. 이런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시간이 뭘까요? 시간은 아마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시간은 영어로 time이라고 합니다. 타임도 역시 당연히 셀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1분, 2분 이런 거는 셀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어나 s가 안 붙어요. 그래서 시간은 영어로 time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중요하다라고 하면 time is important가 되죠. 그래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종이야 라는 문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종이야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건 종이야. 예, 영어로 이 정도는 이제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비동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it is라고 하시면 되죠. it is. 종이는 pap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종이를 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종이도 역시 이런 덩어리의 개념이라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is a paper라고 하지 않고 it is paper라고 합니다. it is paper. 근데 이것도 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셀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페이퍼에 s가 안 붙는 거야 여러 개라도 이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is paper라고 하시면 이건 종이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는 재미있다를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재미있다. 영어 실제로 재미있는데 영어는 재미있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어는 당연히 알겠죠. English입니다. English. 이렇게 과목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영어라든지 수학, 과학 이것도 그냥 개념이잖아요. 뭔가 셀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개념이니까 이 개념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on English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English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재미있어. 재미있어는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재미있다. fun? 예, fun 쓰죠. fun. 재미있다. fun. 그래서 영어는 재미있다를 하면 English is fun 이 되겠습니다. English is fun 하면 영어는 정말로 재밌어, 즐거워 이런 뜻이 되고 그럼 수학도 해볼까요? 수학은 지루해 라고 한번 해보죠. 수학 너무 지루해. 별로야 수학. 예,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학은 지루하다라는 걸 영어로 해보면 수학은 줄여서 math라고 합니다. math. 수학은 지루해를 영어로 하면 지루하다는 것 영어로 아시나요? 지루하다는 건 영어로 boring이라고 합니다. boring 하면 지루해 이런 단어예요. boring 알아주시면 정말로 나중에 쓰일 일이 많을 텐데요. 수학은 지루하다라고 문장을 만들려면 math is boring이라고 하시면 수학은 진짜 지루한 상태지 이런 문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학도 a math라고 하지 않고 s가 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과목들 다양한 이런 과목들에도 역시
어라든지 s가 붙지 않는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런 돈처럼 뭔가 추상적인 개념인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love인데 love. love라는 것도 당연히 셀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셀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단어 역시 당연히 영어에서도 셀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어렵더라. 사랑은 어려워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렵다는 단어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어렵다라는 건 difficult가 되겠습니다. 혹은 hard라고 돼요. hard 혹은 difficult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love is difficult라고 하시거나 love is hard라고 하시면 사랑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음악도 있어요. 음악. 그래서 음악은 영어로 music이라고 하잖아요. music도 역시나 셀 수가 없어. 음악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에서는 음악 역시 셀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 제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악은 내 인생이야.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음악은 나의 인생이다. 노래 제목 같기도 한데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Music is my life가 되죠. 그래서 음악은 나의 인생이야. 나의 인생이 life거든요. life가 이제 인생이니까 music is my life 하시면 음악은 내 인생이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런 다양한 명사들, 명사이지만 셀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꼭 어나 s를 붙이셔야만 한다는 이런 명사들에도 예외가 있더라.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air 같은 공기, 그리고 water 같은 액체, 그리고 너무나 추상적이었던 love, music 이런 단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루들 혹은 이런 가루들, 가루나 곡물류, rice 혹은 salt, 소금 혹은 sugar 이런 설탕 같은 것들은 역시나 셀 수 없는 명사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명사를 쓸 때는 오히려 어나 s를 빼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명사들은 영어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실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의 단어들부터 익히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돼요. 왜냐면 결국 영어로 말을 하려면 뭔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물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할 일이 정말로 많은데 최소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가시는 게 영어 공부하면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다양한 명사들도 앞으로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 테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명사들의 범위를 점점 늘려가시면 더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명사도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장이 아주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명사 이야기만 하고 또 비동사 이야기만 계속 하기 때문에 문장들이 단조롭지만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문장은 좀 더 화려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명사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만 나중에 다른 것들을 함께 배울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명사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셨던 내용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명사라는 건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게 있구나. 셀 수 있는 애들은 꼭 한 개일 때는 어를 붙이고 여러 개일 때는 s를 붙여야 되는데 셀 수 없는 이런 공기라든지 물 혹은 무슨 버터라든지 빵 이런 애들은 굳이 s라든지 어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시면 정말로 공부를 잘 하신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혹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전혀 들지 않아.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